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매트 수학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수능 문제풀이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공통 영역 먼저 함께 좀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또 선택도 차례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유튜브에 이미 많은 영상들이 있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특별히 물매트에서 준비한 이유는 우리 코치님들을 위해서 이제 코치님들 이제 배우신 관점에서 봤을 때 수능이 좀 어떻게 나왔는지 또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용으로 함께 보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3, 4단계, 5단계 다 마치신 코치님들은 꼭 이렇게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1번은 뭐 아주 간단한 문제죠. 우리가 지수 문제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예, 이거는 이제 바로 풀어보면, 자, 베이스가, 자, 주어진 식이, 베이스가 뭡니까? 베이스가 2잖아요. 2의 2도 2제곱, 그래서 4도 다 2니까, 그럼 요거는 베이스 2를 쫙 써놓고, 4는 2의 제곱이죠. 2 빼기 루트니까 루트 2, 분모에 있으니까 루트 2, 요거에 2 플러스 루트 2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2의 합차 공식에서 2의 4 마이너스 2제곱에서 2의 2제곱 되니까 답은 4가 된다라는 거 뭐 금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1단계 우리 디오판토 쓰면 사실 잘하면 이해하면 충분히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극한 문제입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 갈 때 x 플러스 5분의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x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잖아요. 그렇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어떻게 풀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일 때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1 플러스 x분의 5가 되고 나누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제곱되죠. 1 마이너스 x 제곱분의 2가 되고 플러스 3이 되겠네요. 그렇죠? 3이 되니까 이건 제로 가죠. 제로 가고 이것도 제로 가니까 결국은 1, 3 되니까 1분의 4니까 4가 된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3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 수열 AN이 A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더한 게 30이고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더한 게 2분의 15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A 첫 번째 항의 값은 얼마냐라는 문제죠. 이제 요거를 그대로 문제에 나온 이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바로 생각해 보면 돼요. 등비 수열이라고 했죠. 등비 수열이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일반항 AN을 우리가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죠. 일반항 AN을 AR의 n-1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일반항을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 되죠. 따라서 이거의 정의에 의해서 자, 요거를 요거를 니은이라고 해보면 자, 기억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스타를 딱 갖다 넣으면 기억에 스타를 딱 갖다 넣으면 자, A 곱하기 R의 A2는 AR이 되죠. 플러스 AR의 세제곱 되겠죠. 네 번째 항은. 그러면 공통인수 묶어내면 AR 곱하기 1 더하기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게 얼마라는 거예요? 이게 30이다 하는 겁니다. 30. 그래서 이거를 1번이라고 하고 자, 니은을 역시 여기다가 스타를 딱 넣어주면 네 번째 항이니까 AR의 세제곱 플러스 AR의 여섯 번째니까 5제곱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인수가 AR의 세제곱이죠. 그래서 1 플러스 R 제곱이 되니까 이게 얼마다? 제곱이 되어 있는데 2분의 15죠. 2분의 15니까 요게 이제 2번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보이시죠? 위아래 같이 놓으니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분의 2를 한번 해보자. 그죠? 1분의 2를. 자, 1분의 2를 하면 숫자 먼저 해볼까요? 그러면 30분의 자, 2분의 15가 되죠. 2분의 15는 자, AR의 1 더하기 R 제곱 분의 AR 세제곱에 1 더하기 R 제곱이 되니까 자, 요거는 이제 1분의 30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15 약분되니까 2가 되니까 4분의 1 되네요. 그렇죠? 4분의 1은 뭐가 됩니까?
자, 이거 약분 A 날아가고 R도 날아가고 R 제곱만 남으니까 결국은 R 제곱이 4분의 1이 됩니다. 4분의 1. 그러면 자, R은 얼마가 됩니까? R은 2분의 1 되겠죠. 2분의 1. 왜? 공비가 양수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지만 공비가 양수를 했기 때문에 R이 2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제 사항인데 A 초항 구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1번에 넣어줄까요? 요거를 자, 요거를 3번이라고 하면 1번과 3번에 의해서 자, A 곱하기 2분의 1 그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되네요. 4분의 1이 30이다. 그러면 자, 요거 4분의 5니까 8분의 5 되죠. 그래서 A 곱하기 8분의 5가 30이니까 양변에 5분의 8을 곱해주면 A는 48이다 라고 나와요. 48. 그죠? 48. 이게 곧 초항 A1이잖아요. 그래서 A1 구라고 했으니까 문제 A1 구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48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수 fx에 대하여 함수 gx를 gx 이퀄 x제곱 곱하기 fx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f2의 값을 주고 f'2의 값을 줬을 때 g'2를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곱의 미분하면 돼요. 미분. 자, 풀어보면 자, g'x는 앞에 거 미분이니까 2xfx가 되고 플러스 뒤에 거 미분 x제곱 fx가 되죠. 그러니 바로 G'2 넣어보죠. 뭐 G'2는 자 4네요. 4F2 플러스 4 역시 이 제곱이니까 F 저 여기 프라임이죠. F'2가 되죠. F'2. 자, 그러면 4 곱하기 F2가 1이죠. 1 플러스 4 곱하기 3이 되니까 4 더하기 12가 돼서 답은 얼마다? 16이다 라고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자, 5번은 탄젠 세타가 0보다 작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5분의 루트 5일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삼각함수 문제인데 간단하죠. 요 조건을 요거를 기억 이거를 자, 니은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자, 기억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뭐 그냥 한 번에 가죠. 따로따로 가지 말고 자, 일단 기억은 뭐예요? 탄젠 세타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탄젠 세타가 음수인간 2사분면 4사분면이죠. 세타의 각이 2사분면 아니면 4사분면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은을 한번 살펴보면 니은은 변환 바로 해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2사분면이죠. 2사분면에서 코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고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죠. 2분의 파이 변하니까 90도 y축 기준 변화니까. 그래서 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따라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되죠. 자, 이거 하고 결국 기억 조건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것과 기억 조건 때문에 세타는 4사분면 각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사인도 마이너스, 탄젠트도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여기 이제 이걸 찾아오시는 게 먼저 중요하고요. 자, 그랬을 때 결국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얘기니까 코사인 세타의 4사분면에서 부호는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지금. 자, 그래서 사인 세타를 갖고 구해야 되니까 이거를요. 뭐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구해도 돼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그럼 이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루트 1 마이너스 하면 25분의 마이너스 제곱하면 사라지니까 5가 되네요. 그래서 얼마 돼요? 25분의 20이니까 5분의 2 루트 5다. 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 원장님 방법대로 우리 원장님 가르쳐 주신 대로 해보면 그냥 삼각형을 딱 그립니다. 삼각형을 딱 그래서 어너더 웨이라고 해볼까요? 삼각형 그래서 직각삼각형 그래서 여기 세타를 딱 주는 거예요. 사인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이 부호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부호는 그래서 5 루트 5다. 그러면 여기가 2 루트 5 되겠네요. 2 루트 5. 그렇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는 이거에 의해서 코사인 세타는 5분의 2 루트 5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는 여기서 결정이 됐잖아요, 이미. 그렇죠? 여기서 결정이 됐으니까 사인의 값은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풀어도 맞고요. 이렇게 풀어도 맞으니까 편한 걸 사용하시면 되는데 도형을 쓰시면 더 편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계산 안 해도 되니까. 자, 다음 6번 가보겠습니다.
fx가 주어졌네요. fx 주어졌고 3차 함수인데 이때 x 이퀄 1에서 극대, 그 다음에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극대 극소를 판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1차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대 극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1차 도함수가 양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 1차 도함수가 음에서 양수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이제 이런 점이죠. 플러스에서 f' 알파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뀐 점이다. 그러면 이때 포인트 알파, f 알파라는 점은 뭐다? 극대점이 된다. 극대점. 그렇죠? 그 다음에 f' 베타라가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는 점이다. 그럼 이때 포인트 베타, f 베타는 극소점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부호를 판별하기 어려울 때는 2차 도함수를 구해서 2차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면 극대, 양수이면 극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3차 함수는 우리가 함수의 개형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는 기본적으로 모양이 크게 뭐 몇 가지 한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극대 극소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정해져 있는데 모를 때는 일반적인 모양은 최고차항이 계속 플러스일 때는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죠? 최고차항이 플러스 우리가 극한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이 극한을 보내보면 최고차항이 플러스 때는 마이너스로 쭉 무한대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무한대로 보내면 3차항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니까 그래프 모양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형태가 된다는 걸 우리가 극한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끔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플러스 무한대 보내면 3차는 플러스 무한대고 2차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이거 상쇄돼서 뭐 제로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차수가 다를 때 최고차항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x에다 10을 넣어 보시면요. 최고차항은 그러니까 x 값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을 넣으면 최고차항의 값은 2000이 나오지만 두 번째 값은 900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에 숫자가 없다고 해도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숫자 있어도 상관없는데 앞에 값이 똑같이 무한대로 가는 어떤 상태는 갔을지 몰라도 어떤 지점에서의 값은 앞에 최고차항의 값이 훨씬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호 결정할 때는 최고차항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게 되면 아주 간단하죠.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고, 그렇죠?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극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프 모양이 그렇잖아요. 이게 극대점이고 극소점이니까. 그러니까 3차 함수에서는 왼쪽 x값이 마이너스니까 왼쪽 방향에 있는 x값이 극대가 되고 오른쪽 방향에 있는 극소다. 3차 함수의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1이 되고요. 이게 b가 됩니다. 이거 알면 뭐 금방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극점만 찾으면 되죠. 극점 찾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1차 도함수 구해야죠. 그래서 자, f'x를 구해보면 미분하면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가 되죠. 자, 그러면 a를 이제 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구해요? 여기 1차 도함수 제로인 점을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x 이퀄 1을 넣어볼까요? 자, f'이죠. 프라임 1은 6 마이너스 18 더하기 a니까 이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 결국 a는 12가 되죠. 그래서 f'x는 6x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가 되고요. 요거 이제 제로인 점을 찾으면 b를 찾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면 6의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되니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요게 제로가 되는 x 값은 x 이퀄 1 또는 x 이퀄 2가 되니까 결국 뭐 2가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a 플러스 b 문제에서 구하라는 a 플러스 b는 12 더하기 2가 돼서 1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 그래프 개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에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은 모든 항이 양수이고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AN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AN이 있는데 AN이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했을 때 A의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열 나오면, 등차 수열 나오면 일단 일반항을 한번 찾아보면 좋잖아요.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뭐 AN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것처럼 뭐 DN 플러스 C다 뭐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지금 이건 이렇게 써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우리 등차 수열이 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등차 수열은 항과 항 사이에 그 차이, 그 공차가 동일한 걸 이제 등차 수열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같은 공차로 올라갈 때. 그러면 첫째 항에 예를 들면 A1을 우리가 그냥 A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A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요? 이 A에다가 플러스 공차를 더해주면 되죠. 그런데 첫째 항과 공차가 같다고 그랬으니까 결국 요게 뭐예요? D, 우리가 아는 공차랑 같다는 얘기니까 여기다 A를 더하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2A가 되죠. A 세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하면 되잖아요. A를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A 두 번째 항 2A니까 3A가 되네요. 아, 그래서 쭉 가면 결국 A n번째 항은 뭐가 돼요? NA가 되겠죠. 그렇죠? NA가 됩니다. 일반항이 저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저 식을 이걸 볼게요. 자, 요걸 스타라고 해보면, 자, 스타 식을, 자, 보세요. AK 항의 루트죠. 플러스 루트 AK 플러스 1번째 항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좀 뭔가 적어가지고는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밑에 분모 루트로 있을 때 어떻게?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를 좀 해보죠. 유리화. 자, 유리화 해보면 시그마 K 이퀄 1에서 15까지. 자, 유리화하면 켤레 곱하면 어떻게 돼요? AK 마이너스 AK 플러스 1이 되겠죠. 제곱하니까. 그 다음에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렇죠? 여기 됩니다. 여기 2라는 거예요. 여기 2. 자, 그러면 자, 이 AK 항 빼기 AK 플러스 1이라는 건, 자, 우리 아까 여기 A1을 한번 써줄까요? 이렇게 써도 되겠네. 그러면 A 항과 A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게 세 번째 항이 나왔다면 반대로 이제 A 두 번째 항에서 A 세 번째 항을 뺀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이러면 뭐가 돼요? 공차가 나오겠죠. 공차가 얼마예요? 공차 A랑 같다는 식이 마이너스 A 되잖아요. A3에서 A 네 번째 항을 빼줘도 마이너스 A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 결국 이 분모가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라는 값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라는 건 여기 미지수 이제 K에 가는 식이니까 사실 마이너스 A가 나왔으면 상수로 봐도 됩니다. 그래서 꺼내주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1 곱하기 시그마 K 이퀄 1에서 15까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이 되죠. 자,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씩 넣으면 A1 마이너스 A2 플러스 A2 마이너스 A3 그 다음에 A3 마이너스 A4 하니까 뒤에 항, 앞에 항, 뒤에 항 소거가 됩니다. 결국은 그래서 맨 앞에 항과 맨 마지막 항이 남게 되니까 바로 이것을 바로 쓰면 마이너스 A분의 1에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16이 남게 되죠. 이게 이제 모르면 나열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여기 나열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밑에 써볼까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시그마 K 이퀄 1에서 15까지 루트 AK 마이너스 루트 AK 플러스 1입니다. 요것만 갖다 한번 나열해보면 자, 나열하면 어떻게 돼요? 루트 A1 마이너스 루트 A2 이게 초항이죠. 두 번째 항은 루트 A2 마이너스 루트 A3 되잖아요. 쭉 가면 결국 마지막 항 15항이니까 루트 A 15 마이너스 루트 A 16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니까 뒤에 거 앞에 거 소거되고 요거 두 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식이 나오죠. 자, 그런데 자, A1도 A고 AN이 N 곱하기 16이니까 요거는 루트 A가 되고 루트 16A가 되겠죠. 그러면 다시 고쳐 써보면 마이너스 A분의 1에 루트 A 마이너스 4 루트 A가 됩니다. 왜? 16은 이제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곱하네요. 그래서 A분의 3 루트 A가 된다 하는 거예요. 요게 2라고 했죠. 이서를 A를 싹 곱해주면
결국 2a는 3 루트 a가 되니까 양변 제곱하죠. 제곱하면 4a 제곱 되죠. 4a 제곱에 넘기면 마이너스 9a가 되겠네요. 3에 제곱하면 9a가 됩니다. 요게 제로다. 따라서 a 묶어주면, 자, 요렇게 경계해 볼게요. a 묶어주면 4a-9 이퀄 제로가 되니까 a는 제로가 될 수 없죠. 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a는 얼마다? 4분의 9가 된다 하는 겁니다. 4분의 9. 따라서 a 네 번째 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a 네 번째 항은 na잖아요. 일반항 na니까 4 곱하기 4분의 9가 되어서 답은 9다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수열의 어떤 이제 부분 분수에서 봤던 앞뒤 소거되는 형태의 문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 뭐 충분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8번 가보겠습니다. 8번은 점 0,4에서 곡선 y 콜 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근 접선의 x절편은 얼마냐 하는 문제죠. 자, 이거를 뭐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 모양을 뭐 정확히 그릴 필요 없어요. 근데 3차 함수니까 최고치랑 플러스니까 T랑 뭐 이런 모양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 점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데나 찍어 보죠. 뭐 여기를 이 점을 A라고 한번 해 볼까요? 그래서 A 0,4다라고 하면 이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요. 접선을. 그러면 접선 이렇게 그으면 되겠죠? 접선 그었습니다. 그럼 접점이 생기겠죠. 접점을 뭐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접점이 있어요. 포인트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요점에 X좌표를 T라고 놔보면 요점에 X좌표를 자, T라고 놓으면 Y좌표는 어떻게 돼요? Y좌표는 요 곡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T의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됩니다. 요게 포인트 좌표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탄젠트 AP 뭐예요? AP 직선. AP 직선의 기울기. 그렇죠? 요게 탄젠트 AP죠. 요 직선의 기울기하고 뭐가 같을까요? 이 곡선의 포인트 P에서의 접선, 그러니까 미분 계수. 그렇죠? 미분에서 1차 도함수가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y'인데 어디서 x 이퀄 t에서의 y'하고 같다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기울기 구해 보겠습니다. 기울기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t에서 0 빼면 t 마이너스 제로 분의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서 빼기 4가 되죠. 4.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요거는 자, y' 얼마요? 자, y' 얼마일까요? y''은 3x 제곱 마이너스 1이죠. 여기 t 바로 넣으면 3t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러면 t 딱 곱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3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죠. 마이너스 t 사라지니까 쫙 넘겨주면 2t 세제곱 되죠. 2로 나누면 t 세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t는 얼마다? t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이니까 실제 기울기 구하면 여기 넣어볼까요? 그러면 얼마야? 3-2니까 얼마다? 기울기는 얼마다? 2다라는 걸 구할 수 있네. 자, 기울기가 2고 그 다음에 점 좌표 0,4니까 우리 접선식을 구해볼까요? 접선식은 y-4 이퀄 2배 그냥 x 되네. 그렇죠? 근데 뭐 우리가 x절편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y 제로로 딱 나와버리면 이 나누면 어떻게 돼? 결국 x절편 바로 x절편은 마이너스 2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다음 또 가보죠. 9번이네요. 자, 9번. 자, 이제 9번 문제가 이제 4점짜리인데 사실 4점짜리 중에서는 이제 조금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면 아니고 이제 낮은 이제 쉬운 편인데 이게 이제 의미를 알면 아주 쉬워지는데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최대 최소를 구할 때 우리가 그 원장님하고 3단계에서 최대 최소 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 맥시멈에 뭐 fx 뭐 미니멈 똑같으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fx를 구할 때는 결국 맥시멈에서 조사하기를 조건이 있었죠. 조건 여기서 닫힌 구간 뭐 a, b에서 a, b 사이에서
구할 때 그다음에 y 콜 fx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어야죠. 자, 그랬을 때 fa 양 끝점을 구하고 그다음에 f 극점의 좌표를 구했죠. 극점의 값을. 그다음에 fb. 그래서 이 중에 가장 큰 게 최대, 가장 작은 게 최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보니까 닫힌 구간이니까 양쪽 끝은 줬기 때문에 극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극점을. 그러면 우리 극점 찾으려면 미분했는데 이게 이제 22번까지는 공통 문제니까 이 초람수 미분이란 말이죠. 5단계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3, 4단계 그 하셨으면 이거 미분 못 하죠. 탄젠트 dx. 근데 이걸 미분하면 자,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2 루트 3의 세크 제곱의 2x가 되거든요. 세크 제곱은 코사인 제곱분의 1이잖아요. 코사인 결국은 코사인 제곱 2x분의 1이 되는데 이게 0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해보면 이게 0이 안 되니까 그 값이 없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미분해야지 알 수 있다면 이 문제가 여기 나온 게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탄젠트 함수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탄젠트 함수는 어떻습니까? 모양이 증가 함수죠. 탄젠트 함수 이렇게 탄젠트 딱 그어 보면 그냥 일반적인 탄젠트 함수는 자, 이렇게 2분의 파이에서 주기가 파이죠. 그래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증가하고 이렇게 감소하는 이런 함수. 이게 반복되죠. 주기 함수니까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극점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죠? 극점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닫힌 구간 양쪽 끝값이 최대 아니면 최소라는 거예요. 근데 자, 어디가 최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값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그 나온 게 최대 최소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미질수가 b가 있고 여기 a가 있기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모양을 보고 여기가 최대인지 최소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모양이 아니에요. 지금 잘 보시면. 근데 그래프를 막 자세히 보실 필요는 없고 자, 이게 결국은 고쳐보면 이 원래 출발을 보세요. fx가 예를 들면 그냥 탄젠트 x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함수가 이렇게 변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일단 이 함수가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된 거구나. 그래프 이동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각이 2x니까 주기 t는 요 2분의 파이가 되니까 2분의 파이로 줄어들었구나. 그러니까 요게 줄어들겠죠. 간격이 줄어들었구나라는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래프의 그 모양에는 변화를 안 줬어요. 변화를 준 건 뭐예요? 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음수 쪽이 올라가고 양수 쪽이 내려가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 모양이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내려가는 감소함수 형태로 바뀌었구나라는 걸 이걸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 점이 6분의 파이가 되고 여기가 이 점이 6분의 파이가 되고 그렇죠?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되고 요 점이 b가 되는구나라는 걸 결국 마이너스 6분의 파이일 때 최대값이고 b일 때 최소값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림을 딱 보시면 이제 그걸 찾아가는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해보죠. 그러면 자 f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넣어보면 요게 뭐예요? 요게 계산해 보면 자 a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6분의 파이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파이다. 자 그러니 요거는 a 자 탄젠트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4사분면각이죠. 4사분면에서 탄젠트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되네요.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요.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3 하면 3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예요? 이게 최대값이니까 7이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A가 얼마다? A가 4다라는 얘기를 바로 얻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최소값 해봐야죠. FB는 4를 넣어주면 4 마이너스 루트 3의 탄젠트 2B가 되죠. 2B. 이게 얼마다? 이게 3이다 하는 겁니다. 3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탄젠트 2B는 어떻게 돼요? 2B는 자 이렇게 넘어가면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넘어가면 1 되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1이 돼요. 루트 3분의 1. 자 탄젠트의 값이 루트 3분의 1 나오는 건 몇 도입니까? 30도죠. 30도. 30도니까 자 결국은 2B가 얼마 된다? 2B는 30도는 6분의 파이가 됩니다. 6분의 파이. 따라서 B는 얼마다? 12분의
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A 곱하기 B는 A가 4니까 4 곱하기 12분의 파이가 돼서 3분의 파이다라고 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자, 두 곡선이 있어요. y 콜 x세제곱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y 콜 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자, 그러니까 요 곡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고, 자, 여기가 x제곱이에요. 제곱. 뭐가 잘못됐네. x제곱. 그 다음에, 자, 반대. x 이퀄 2하고 둘러싸인 이 부분이 b라고 했습니다. 근데 a, b가 같대요. 그때 상수 k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뭐, 이 만나는 교점을 뭐 t나 이런 걸 약속해가지고 0에서 t까지, t에서 2까지 적분해서 갖다가 놔도 봐도 되는데, 우리가 그 원장님이 이제 그 면접 구할 때 이 문제를 강조를 많이 하셨죠. 원래는 만약에 이런 문제 풀려면 이게 이제 없다면 위에서 아래 거 빼가지고 뭐 면접을 다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예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fx라는 함수를. 자,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돼? 그냥 위에서 아래 빼는 거예요. 그러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라는 함수를 만들면, 그 요거는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k라는 새로운 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면 돼요. 근데 자, 보세요. 요게 3차 함수니까 어떤 모양이 되냐면 잘은 모르지만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건 제로를 0,0을 지날 거야 아마. 0일 때는 0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그럴 수는 없겠네. k 값을 알 수 없으니까 모르겠네요. 자, 근데 어쨌든 면적은 중요한 건, 자, 어떤 모양이 날지 모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2가 돼서 결국은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아서 상쇄가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제로가 된다. 그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두 개의 함수를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고 그 위아래의 면적이 같아진다. 플러스 마이너스 면적이 같아진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냥 바로 하면 돼요. 인테그랄 제로에서 2까지 fx dx가 얼마다? 요게 0이라는 거예요. 요게 0. 0이니까 자, 인테그랄 제로에서 2까지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k 의 dx를 하면 되죠. 그러면 4분의 1에 x 4제곱 플러스 3분의 2에 x 세제곱 플러스 kx가 되겠죠. 요거에 자, 제로에서 2까지 됩니다. 그럼 제로는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2만 다 넣어보면 되겠네요. 2만 다 넣어보면, 자, 제가 여기 부호를 잘못했네요. 여기 마이너스 k인데, 그렇죠?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가 이거 마이너스예요. k만 부호 바꾸면 되겠네. 자, 그렇죠?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되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x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곱하면 16이니까 16 4 곱하면 4가 되죠. 4 플러스 2 곱하기 2의 4제곱이니까 16 3분의 16이죠. 3분의 16이 마이너스 2k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2k 쫙 넘어가면, 그렇죠? 2k 좀 넘어가면 2k는 3분의 3, 4, 12, 28이네. 28. 따라서 우리가 표현한 k는 얼마야? k는 2로 나누면 3분의 14가 된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면적 두 곡선이 이루는 면적을 구할 때는 그냥 위에서 아래로 곡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사각형 ABCD가 한 원에 내접하고 AB의 길이가 5, 여기가 5네요. 5. 그 다음에 AC가 3루트 5. 그 다음에 AD가 7일 때, 그리고 이제 BAC와 요각과 CAD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하는 문제인데, 이게 이제 올해 쭉 나왔던 모의고사나 작년 수능에 비하면 사실 기하 문제가 비교적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문제들을 한번 보시면 그것보다는 쉽게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올해 전반적으로 작년보다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문제가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가 사실 또 없었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원에서 이 반지름의, 그러니까 사각형이지만 사실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졌잖아요. 근데 삼각형을 주고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하면 딱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있죠. 뭐죠? 사인 법칙이 생각나요.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는 2R이다 라고 사인 법칙 했잖아요. 자, 그런데 사인 법칙을 하려면 각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다음에 변도 다 모르고,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두 변과 뭐 어떤 각이 정의됐을 때 우리가 또 뭘 찾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코사인 J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코사인 J 법칙과 사인 법칙을 쓰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자, 여기를, 자,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약속을 해보면, 요 각이 세타 되겠죠. 세타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에서의 코사인 세타와 삼각형 ACD에서의 코사인 세타는 같겠네요. 각이 같으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measure BC와 BC의 길이와 measure CD의 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같다라고. 왜요? 왜? 각 BAC와 각 CAD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주각이 같을 때는 그거의 호의 길이가 같고 당연히 그 호에 대한 현의 길이도 서로 같게 되겠죠. 원주각이 크게 같으니까. 원이니까 사실 가능한 얘기입니다. 만약 원이 아니면 얘기 못하죠. 원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기하에서 우리 유클리드에서 배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이거를 X라고 약속해보자 이거죠. X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하고, 그렇죠? 요거랑 삼각형 뭐 ACD에서 코사인 세타의 값이 같겠죠. 요걸 길게 쓰면 좀 그렇다. 코사인 여기서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세타를 그냥 구해보죠. 바로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 어떻게 해요? 코사인 J 법칙. 자,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우리 1단계 피타고라스 3주차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자, 면적 구할 때 우리 같이 했었죠. 그래서 두 변이니까 변의 제곱 5의 제곱 플러스 3 루트 5의 제곱에 마이너스 x제곱. 각이 바라보는 그 변이죠. x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CD에서 그래서 자 코사인 세타는 자 요변이니까 3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이 되죠.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거예요. 코사인 세타 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써보면 자 2 곱하기 5 곱하기 3 루트 5 분의 5의 제곱 곱하기 자 요거를 뭐 계산 안 해도 됩니다. 3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이퀄 2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7 분의 3 루트 5의 제곱 플러스 여기가 곱하기가 아니죠. 네. 플러스 7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분모에서 3 루트 5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로 쫙 곱해지면 이렇게 크로스로 딱 곱하면 이 식이 어떻게 돼요? 이걸 이제 뭐 계산을 다 하셔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방법이 꼭 맞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한번 어떤지 보세요. 그래서 7을 곱하면 5 제곱 곱하기 7 플러스 7 곱하기 3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7 x 제곱이 되고 이거는 자 7부터 쓰면 5 곱하기 7의 제곱 플러스 5 곱하기 3 루트 5의 제곱에 마이너스 5x 제곱이 되죠. 제곱. 자 그러면 7x 제곱을 이쪽으로 쫙 넘겨주면 빼면 2x 제곱 되겠죠. 그래서 2x 제곱은 나머지는 좌변으로 넘기면 자 5 제곱 곱하기 7 5 곱하기 7이니까 5 곱하기 7 같이 있네요. 그래서 5 곱하기 7로 묶어내면 5 마이너스 7이 되죠. 5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7의 3 루트 5의 제곱은 5의 3 루트 5의 제곱 빼면 결국 뭐가 남아요? 2의 3 루트 5의 제곱이 남습니다. 그래서 공통인수 요 2,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 남고 2 남죠. 마이너스 1 남죠.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예요? x제곱은 자, 마이너스 35, 5, 7에 35니까 마이너스 35에서 9, 5, 45니까 45 빼면 10이다 라는 얘기 됩니다. 따라서 x는 루트 10이다 라는 걸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1번 이렇게 해보면 자, x는 구했습니다. 요 x편의 길이는 구했고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한번 구해볼까요? 코사인 세타 구해보면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바로 해보죠. 2 곱하기 5 곱하기 3 하면 10에다 30 루트네. 30 루트 5 분의 25 플러스 45 마이너스 10이네요. 여기다 1번을 딱 갖다 놓으면 그러면 30 루트 5분의 60이 되네. 60이 되니까 아 루트 5분의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인 세타잖아요.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가 아까도 했었죠.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립니다. 직각삼각형 딱 그려가지고 여기가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니까 빗변 루트 5 밑변 2 하면 1이 되죠. 1. 이거에 의해서 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이다 구할 수 있죠. 이게 2번이다 하면 결국 이 1과 2에 의해서 이 r은 뭐가 돼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세타분의 x잖아요. 사인 세타. 요 각에 대한 바라보는 변이 길이가 x니까. 자, 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여기다가 이제 1과 앞에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네. 자, 넣어보면 루트 5분의 1분의 루트 10이 되죠. 그러니 이거는 루트 50이 됩니다. 루트 50. 따라서 자, r은 2로 쫙 나눠지면 결국 우리가 구하는 r은 2분의 루트 50은 5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분의 5 루트 2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답이 1번이네요.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점점 이제 좀 난이도 올라가죠. 4점이지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했습니다. 자, fx가 연속인데 이제 n-1과 n 사이에 x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fx의 절대값이 뭐 이렇게 쭉 주어졌습니다. 얘는 잔수다.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물맷돌 문제 공부만 하시다 보면 이런 문제를 만나시면 이게 처음에는 진짜 문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대체 뒷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지문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애들이 이제 지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안 읽어버립니다. 근데 지문이 길어질수록 어찌 보면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하나씩 잘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인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절대값이 씌워졌으니까 항상 양의 함수라는 거를 그냥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요 옆에 이렇게 함수를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보면 자 6에 x-n-1 그다음에 x-n이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요 절대값 fx라는 함수는 n-1과 n을 근으로 갖는 2차 함수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차 함수다. 그렇죠?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함수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n-1, n. 그렇죠? 여기 조건이 좋잖아요. x는 항상 이 사이에 있다가 무슨 말이냐? 이 x의 근이 간격이 1을 두고 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럴 때 함수 모양 어떻게 돼요? 2차 함수니까 이게 두 근이면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오목하게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이 함수는 위로 올라가는 함수니까 요게 되겠네요. 절대값이니까. 그렇죠? 중요한 건 이 간격이 1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자, 구체적으로 궁금하시면 넣어보시면 이거 보고 딱 바로 나올 수도 있지만 n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이 1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이면 1 넣어보면 제로 되죠. 6x 곱하기 x-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이제 원래 6x 곱하기 x-는 함수는 아래로 볼록한 함수죠.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근데 이제 올려버렸으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원래 함수 모양은 점선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아, 그렇구나
2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2가 되면. 2가 되면 여기 하나 또 연장해서 만들면 2. 2에서 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의 모양을 우리가 한번 먼저 그려보면 어떻게 된다고 할 수 있냐면, 자, 좀 더 길게 해야 되겠네요. 0, 1, 2, 3, 4 가서 해보면, 자, 우리가 그냥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보면 이런 게 될 거예요. 후보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볼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오목하거나, 여기서 1과 2에서 이렇게 볼록하거나 이렇게 오목하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확정은 아니고 노란색이니까 점선이라고 대신 생각해 주세요. 이것 중에 위아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위에 4개, 밑에 4개니까 경우의 수 따지면 4, 4, 16, 16가지 경우의 수에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좀 찾아야 돼. 원래 이거니까 절대값 함수 요 지문에 있는 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무조건 위에 게 되겠죠. 위에 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밑에 보면 fx로 구하라는 거죠. fx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그냥 후보입니다. 후보. 그래서 밑에를 살펴보면 찾아보기로 하죠. 자, 밑에 나온 조건 요거를 쫙 기억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열린 구간 0에서 4에서 정의된 함수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gx라는 함수는, 자, 요게 뭐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x 이퀄 2에서 최소값을 가는데요. 최소값을. 그러면 g2를 한번 구해보죠. g2가 제로라고 했으니까 g2를 제로를 넣으면 되잖아요. g2는 인테그럴 x 대신 인어니까 0에서 2까지 ft dt 이렇게 d를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럴 2에서 4까지 ft dt가 됩니다. 이게 뭐다? 제로다 하는 거예요. 제로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t dt 이퀄 인테그랄 2에서 4까지 ft dt가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같다. 자, 그럼 이거 이제 fx에 관한 함수랑 마찬가지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x 이퀄 2라는 경계로 이렇게 딱 2라는 경계했을 때 이쪽의 면적과 이쪽의 면적이 같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게 위에가 2개가 다 fx가 되면 이쪽도 위에가 2개가 돼야 될 거고, 밑에가 2개가 다 fx 되면 밑에가 돼야 될 거고, 위아래 하나씩 있으면 여기도 위아래 하나씩 있어야지 면적이 같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조건을 하나 찾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갖고는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자, fx를 찾아야지 이걸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gx를 한번 미분해 보죠. gx 미분하면 g'x를 구하면, 자, 요거 fx 되죠? fx. 이게 이제 왜 fx가 되는지 이해 안 가시면 우리 그 적분에서 한 8주 차에 나오나요? 7주인가 8주 차에 3, 4단계 그거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인데, 자, f4는 날아가고 fx만 남으니까, 자,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 fx인데 플러스 되겠죠. 플러스 fx다. 그래서 이게 2fx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보세요. 이제 여기 기억 요 조건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gx라는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모양을 이제 fx d차이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gx라는 함수가 x 이퀄 2에서 최소값을 갖는데, 최소값. 저게 무슨 얘기죠? gx라는 함수가 모양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뭐 최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뭐 x 이퀄 2라는 점이 있죠. x 이퀄 2. 2에서 최소값이 근데 0이야. 0이어야 된다 했죠. 이 축하고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대략 이렇게 그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이퀄 2에서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러면 그 무슨 말? 이거 gx예요. 이건 gx. 그러면 g'x는 뭡니까? 1차 도함수는 그거의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가 왼쪽에서 어떻게 돼? 이쪽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 이 말은 G'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런데 G'X가 EFX랑 같네요. 그러면 F2랑 같겠죠. EF2랑 같겠죠. 값은. 근데 부호만 보면 결국은 이거에 의해서 무슨 얘기를 우리 할 수 있냐면, 이 F2의 값도요. F2의 값도 마이너스 F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얘기예요?
F2가 어디에? 여기 2잖아. 여기서 F2의 함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네. 그러니까 후보 중에 뭐가 돼? 여기는 여기가 되는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의미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니까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찾기 위해서 미분해 본 거예요. 그렇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뭐가 돼요? 첫 번째 조건 있죠. 우리 아까 찾았던 거. 여기 위에 거 면적이 같다.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자 여기 마이너스 쪽, 여기 플러스 쪽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고, 그렇죠? 아래가 이렇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함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잘 보이게 좀 두껍게 그려볼게요. fx라는 함수는 이렇게 된다. 이런 함수가 fx가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자 거기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러고 나서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거죠. 자 이거니까 자, 이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자 이걸 나눠보면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4까지 fx d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다 적분해도 되지만 그림으로 나왔으니 그림을 딱 이해하면 되죠. 결국은 뭐예요? 이게 원래 함수 모양에서 일씩 계속 이동한 거랑 똑같으니까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 같아요. 그렇죠? 같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구하라는 건 2분의 1인 지점. 2분의 1인 지점부터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구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다 가는데 결국은 자 요거 면적 상쇄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절반 자르면 요거랑 요거 상쇄되니까 요거 절반만 남겠죠. 요것만 구하면 돼요, 사실은. 요것만 구하면 되는데 결국 이 면적이나 이 면적이 같기 때문에 제로에서 2분의 1까지 면적을 구하면 되죠. 아니면 제로에서 1까지 면적 구해서 2분의 1만 하면 되겠죠. 제로에서 1까지가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자 보세요. 제로에서 1까지가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됐으니까 제로에서 1까지를 우리 아까 해봤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근데 위로 볼록한 함수가 됐으니까 결국 x가 자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곳에서 fx라는 함수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마이너스 6의 x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결국은 요거의 면적 요 하나의 면적 S1이라고 해볼까요? 이 S1의 면적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1의 dx니까 이건 뭐예요? 두 근이잖아요. 두 근을 구간으로 가질 때 면적 우리 공식 있었죠. 어떻게?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6의 1 마이너스 제로의 세제곱이다. 혹시 기억 안 나시나요? 한번 써볼까요?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의 dx는 뭐라고 했어요?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우리 3, 4단계 8주 9주자 정적분의 면적 구할 때 아마 그때 문제로 설명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식처럼 씁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이게 얼마다? 딱 떨어지니까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1이다. 그러니까 이 S1의 면적이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교원 뭐다? 2분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제 이걸 써보면 이렇게 써볼까요? 이 얘기는 인테그랄 2분의 1에서 2까지 fx dx 아니 뭐 이렇게 쓸 필요 없네. 그냥 자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바로 쓰면 인테그랄 0에서 2분의 1까지 fx dx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자 왜 여기 음수 여기 남는 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까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마이너스 얼마다? 1의 절반이니까 2분의 1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이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어렵다고 딱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분히 우리가 아는 것만 위주로 쭉 찾아가 보면 아마 이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이거 미분에서 이 그래프 모양을 찾아가지고 이게 음수 양수 구분하는 부분인지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역시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를 딱 풀 때는 우리가 지금 이거는 사실 미분해보라는 문제라고 거의 보시면 맞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분을 해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생각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분은 교권 접선의 기울기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최소값으로 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찾아보라는 거예요. 최소값이라는 건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어떤 점.
되기 때문에 1차 도함수가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되겠구나라는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끌어내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공식도 한번 기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